안녕하세요. 남편과 연애한 지 반년이 다 되어 갈 때쯤 시어머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절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둘은 생각지도 못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전 인천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냐 데이트 중이었는데 장거리다 보니 왕복이 힘들고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 하셨고 생각보다 결혼이 빨리 진행되었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까지 남편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고 시부모님 또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롭다 생각했어요. 몇 달 동안 남편 뒷바라지 때문에 시어머니는 집 얻어 동거하다가 결혼하라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수는 과하지도 모자랄 것도 없이 남들 하는 만큼 해왔고 들어가는 돈이 많아 검소하게 꾸며가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시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뿌듯해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빨래 널어놓은 신랑 여름티를 보시더니 이걸 세탁기에 돌렸냐며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널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셔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집에서 엄마 하시는 거 가끔 도와드린 게 전부라 아는 게 없던 저는 뭐든지 네 잘하겠습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살림은 처음 하는 터라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빨래 가지고 너무 나무라셔서 어머님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이랬다고 하시는 식으로 몇 마디 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걸리셨나 봐요.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신랑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신랑 아침 차려주고 해서 일요일은 늦게까지 잡니다. 어머님이 아침 8시에 신랑한테 전화하셨고 신랑은 졸린 듯이 전화를 받았죠. 아직도 자냐며 알았다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남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난 8시간이었고 저를 바꾸라는 겁니다. 전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최대한 또랑또랑하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아직도 자냐며 신랑 아침도 안 주고 뭐하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밥할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고 이어서 어제 일을 숨도 안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이 덜 깬 채로 30분 동안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어제 빨래 얘기할 때 제가 버릇없이 대꾸했다는 것과 웬만한 건 다 손빨래를 하라는 것 그 얘기만 30분 동안 하는 거였고 그걸 옆에서 보며 키득거리는 신랑이 미웠지만 시집 오면 원래 이런 거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사정에 의해 시어머님 집과 2시간 거리에 집에서 1시간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집으로 다시 이사하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오셨고 설거지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이랬다고 하시며 저는 말씀하시는 걸 다 들으며 차분히 정리했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제 집이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꾸미고 싶은 것도 다시 시어머님 방식대로 해야 했고 어머님 가시면 다시 꾸며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시계를 달아놓은 위치에 시계가 없으면 서운해 하실까봐 떼지도 못하겠다군요. 어떻게 어머님께 맞추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잘하는 시엄마가 어디 있니 하셨어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반찬은 왠지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님은 저의 집에 대해 다 아십니다. 챙겨주시는 건 좋지만 도가 좀 지나치다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어느 날 신랑에게 이삿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하루 종일 요했는데 어머님은 당신한테만 고생한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나더라. 우리 엄마도 아마 그랬겠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엄마 얼굴 못 보니까 속상해. 아이 먼 곳에 혼자 있으니 좀 힘들다. 라고 몇 마디 투정 좀 부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11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곳 지리는 잘 모르는 터라 집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나왔는데도 길을 헤매는 바람에 15분 늦게 11시 15분에 시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뭔 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통화할 때 어머님 목소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물통 한 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오시더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지금이 몇 시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길을 잘 몰라 헤맸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잘 모르면 더 일찍 나와서라도 시간을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고 시엄마 말이 개똥으로 들리냐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전날 제가 투정 부린 개가 걸렸는지 어머님께 저도 자기처럼 신경 좀 써달라고 웃으며 좋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 본인이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어머님께 할 거라곤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신남에게 한 이야기에 유저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일 뿐이었지 어머님이 저에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신남은 제가 안쓰러워 말씀드렸나 봐요.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잘 무마해보려고 웃으면서 어머님이 남편만 예뻐해 주셔서 질투나서 그냥 한 말이에요 하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갑자기 울근을 토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질투라고 했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질투 같은 거래. 네가 내 아들보다 학벌이 좋아. 인물이 나아. 네가 우리 아들보다 뭐든 딸리기 때문에 네 엄마보다 나한테 네가 더 잘해야 된다. 왜 선물로 내 양산 사는데 네 엄마도 똑같은 걸 사다 줬니? 이 시부모님 집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이야?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던 완전 콩가루 집안에서 자란 티를 그렇게 대놓고 내 어디게 날라리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원 오죽하면 내 아들이 너한테 거짓말하면서 외박을 했겠니? 네가 뭔데 내 아들 놀러가는데 가라 말아야 놀러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학교를 어떻게 보냈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옛날 여자친구 사진을 찢어 네가 아니라 걔랑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11시 좀 넘은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쪼그려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울면서 들어야 했습니다. 양산은 백화점 갔다가 시어머니는 액은 양산을 잠깐 본 적 있었는데 맑아서 제 돈으로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장모님 것도 하나 사자 해서 한 개 더 샀어요. 시댁 가서 어머님 한 개 드리고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 종이 가방 안에 친정 엄마 것도 산 걸 보셨나 봐요. 2개 샀다는 말 안 했는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랑이 거짓말하고 놀러 간 것은 결혼 전에 혼자만 놀러 가는 게 미안했다며 회사에서 가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대학교 때 친구를 남자 여자 섞어서 스키장 놀러 갔다 온 걸 저에게 들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억 삼아 시어머니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저렇게 받아들이실 줄이야. 그날 여자친구 사진은 결혼 전 시댁에 놀러 갔다가 예전 여자친구 사진이 있길래 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지 버린 줄 알았는데 이거 찢어서 버려버려라 해서 남편이 찢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찢었다고 저렇게 말씀을 그 시간에 저 말만 한 게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 생각하기 싫어 저 정도만 적겠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왔고 신랑이 오고 나니 더 심한 말은 안 하시더군요. 그곳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 마지막에 울면서 죄송하다고 빌고 신랑이랑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억울했고 힘들어 그 일 이후로 며칠 동안은 밥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는 술을 먹으며 매일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오셔서 어제는 내가 심한 말 한 게 사과한다고 더 이상 그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잊혀지질 않더군요. 시어머니께 자주 전화드리고 싶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드리고 있었어요. 신랑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 못하는 것 같다며 걱정만 하더이다. 멀리 계시는 저의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의 엄마나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그래. 우리 부모님 너무 없이 살던 분들이시라. 서러운 게 많아서 그래. 그때 일은 내 얼굴 봐서라도 잊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제 엄마 편 만드는데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잊으려 해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저는 그냥 아기 낳고 잘 살고 싶었는데 신랑이 적게 벌어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 사면서 빌린 대출금 갚아야 하나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당분간 낳지 말라시더군요. 이제 저도 좀 있으면 30인데 이 집에 들어와서 제 의견 같은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남편뿐인데도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마음 아파하는 효자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다 때려치고 엄마한테 달려 가고 싶은 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엠이라는 인간은 저한테 어디 천한 남편한테 큰 소리를 했고, 저는 당신은 이제 어머님한테 우리 다툰 것까지 이야기하냐고 따졌습니다. 매일 반복 지극지극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 남편이 제 앞에서 찢어버렸던 사진의 주인공, 그러니까 남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 몰래 그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또 함께 영화도 보면서 연인처럼 지내왔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남편이라는 스프가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연애한 지 당신은 추억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던 여자를 그럼 그냥 버려. 요즘 집안 사정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힘들다고 해서 가끔 만나서 고민 들어주고 그랬던 것뿐이야. 내가 그 여자랑 잠을 잤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 인간관계 다 끊어야 돼. 갑자기 가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따지니 집을 나가지 애미한테 달려가서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시엠이라는 은처 혼자 있는 집에 달려와서는 노순절언 하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밥까지 긁으니 남편 네 숨을 쉴 수가 있겠니? 네가 뭐 하나 잘나고 이쁜 게 있어야 우리 아들도 널 이뻐하지.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인 게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 그날 너무 열받아서 말 함부로 하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시집와서 어머님 말씀 모두 순종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왜 다 내 탓이라고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으시고 못마땅하면 이혼하겠다고, 당신 아들 그냥 때리고 평생 사시라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 아들 모두 감당 못하겠다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어머님 엄청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앞에서 당장 짐을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정말 이혼할 각오를 하고요. 시애미는 제 짐을 뺐더니만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네 애미 애비한테 그렇게 배워 먹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로 왜 자꾸 우리 부모님 욕하시냐고,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니 저를 이렇게 키운 게 큰 잘못이라고 하시대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말도 섞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부모님 얼굴도 보기 힘들었지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버는 돈 없이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싫었기에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돌아오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집을 나가냐고, 이제 좀 철 좀 들라고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들어가길 원하면 네가 만나는 여자들 다 정리하고 네 부모랑 나 사이에서 처신 잘하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연락이 없던 남편은 미안하다고, 이제 다른 여자 안 만나겠다고, 엄마한테도 이제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중간 처신을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걱정시키는 것도 싫고 또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던지라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에 왔고, 그 후로 시애미도 또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남편은 엄마 바꿔달라고 말하고는 시애미한테 아들 이혼시키기 싫으면 제발 좀 그만 좀 찾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분에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저희 집 출입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또한 퇴근 후에 바로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그 후 저희는 이세를 갖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허나 배란일을 계산하고 병원을 다니며 1년이 넘도록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때부터 다시 시어머니의 저희 집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는 게 미루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서 해도 못 낳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를 끊어놨다느니 하는 소리를 매일 같이 하시며
제 마음을 너덜너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다시 많아졌고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결국 남편의 뒤를 한번 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 1시간 전부터 남편 회사 입구가 잘 보이는 카페에 안아지려 봅니다. 그런데 남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1시간, 2시간, 5시간 계속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집에 없냐고요? 어딜 간 거냐고요? 당황한 저는 친구 만나는 중이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씻고 잘 준비를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다음날 훨씬 일찍 남편의 그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분명 남편의 퇴근 시간이 7시 반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6시 정각이 되기도 전 급하게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바로 카페에서 나와 마침 그 뒤에 오던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내린 남편은 서둘러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봤더니 남편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1층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위해 몰래 2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 소리 말고는 딱히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1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올게.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또 한동안 저는 2층 구석에서 추라하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남편이 나온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까 남편과 대화하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며 김선준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그 여자 등 뒤에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더군요. 저는 당황하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내 집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 제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심지어 아이와 셋이 찍은 사진은 최근 사진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던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당신 이 남자 가정 있는 거 알았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끝내 오열하며 말하더군요.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남자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못했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이혼했다고 하면서 돌아왔고 그날 실수로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식을 미루고 살아온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아시니 했더니 어머님도 이혼했다고 분명히 말했고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며느리처럼 잘 대해주셔서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애기 미루라고 종용했던 사람이 막상 숨주가 생기니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도 몰랐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인지 의심이 드는 일이 있어도 무시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다고. 그런데 제가 김선준 씨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다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저한테 이렇게 알게 된 게 그냥 자기 아이 아빠랑 이혼을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당신이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못 믿겠고 당신한테 상간녀 소송도 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그냥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하고 말하면서 우는데 지 엄마가 우니 그 엎혀있던 아이도 서럽게 울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져선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왜 요즘 당신 늦게 들어오냐고 도대체 어떤 놈을 만나고 오는 거냐며 추궁을 하더이다. 지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 네 남도 그럴 거라고 믿나 보더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시애미를 비롯해서 남편 그리고 그 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아선 안 되잖아요. 저는 소송을 이기기는 방법밖에는 없단 생각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그날 밤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의심하지 않게끔
나 몰래 내 남편 만난 게 솔직하게 말해라. 모든 것을 몰랐다는 게 나는 믿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해주면 내가 용서해주고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남편이 그녀를 만나는 장면을 다시 미행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 다음날 또 남편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또 신나게 6시 좀 안 되게 나와 택시를 잡더군요. 나는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야가 원농촌으로 들어가던 이만한 빌라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아직도 그 빌라의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한마음 빌라. 빌라 이름과는 반대로 이놈 마음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떤 년을 만나러 왔나 싶어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 빌라 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3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오, 3층이구나. 나는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 1층을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것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1층에 두 집이 있었던 터라 어떤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배달의 민족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두 집 모두에 주문했습니다. 배달원은 10분도 안 돼 와주었고 두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한쪽 집에는 아무도 없는지 나오지 않았고 한쪽 집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배달원이랑 뭐라 대화를 하더니 배달원을 돌려보내더라고요.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그 배달원을 조용히 불러서 내가 시킨 거라고 말하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짜장면 비닐 포장을 벗기고 조용히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제 얼굴이 찍힐까봐 한쪽 구석에 숨어서 초인종을 눌렀고 바로 또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펴서 문이 열린 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네요. 그 집 안에는 새파랗게 절는 어떤 대학생 여자애가 하얀색 이불을 온몸에 돌돌 말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속옷 차림의 남편이 문을 열고는 서서 나를 토끼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받은 나는 남편 얼굴에 짜장면을 던져버리고는 그 여자애에게 다가가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아줌마는 누구냐고 오히려 쏘아보며 묻더군요. 내가 이 사람 아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정말 몰랐는지 깜짝 놀라며 제 남편을 쏘아보며 오빠 유부남이냐고 따지는데 이놈은 정말 몰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 꿇고 진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비는데 이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제 남편 싸대기를 미친 듯이 갈기며 당신 가만 안 둘 거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애를 낳은 내연녀에게 보내고는 잠수를 탔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리고 친정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알아서 니놈들이 잘 해결해봐라. 그런 심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지치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내연녀 제 남편이랑 정리하기로 하고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군요. 또 그 소식을 알게 된 손주 생겨서 좋아했던 시애미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새끼는 그제서야 휴가까지 써서 저한테 매일 같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더 밟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했다던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에 오셔서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놀라문을 열어드렸는데 환자복을 입고는 오셔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본인 손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핏줄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여자 그러니까 큰 내연녀한테 제발 잘 좀 말해달라고 비시는 겁니다. 말도 안 나와서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은 순간 오열하고 있던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니 정신병원에서 나온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 남동생이 모두 찍었고 저는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